지리산 화엄사 홍매화의 천연기념물 지정을 축하하는 행사가 열린 가운데 화엄사는 물론 관련 기관들은 홍매화의 가치를 널리 공유하고 보존 활용하는 데에 더욱 힘을 쏟기로 했습니다. 조계종 군종특별교구장 법원 스님이 서울 도심의 대표적 군포교도량 해군 통해사를 격려 방문해 청년 전법 전진기지로서의 역할에 힘을 실었습니다. 광주에서 6번째 시즌 공연에 막을 올린 창작 뮤지컬 시다르타가 한층 완성도 높아진 무대와 혼신을 다하는 배우들의 연기 속에 많은 관객들의 박수갈채를 받았습니다. 기획보도 불교와 자인화교 두 번째 순서에서는 고행의 종교, 무소유와 불살생의 종교, 자인화교를 통해 오늘날 한국 불교가 놓치고 있거나 참고해야 할 부분들을 짚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1일 월요일 BBS 뉴스입니다. 천년고찰 지리산 대화엄사의 명물 홍매화의 천연기념물 지정을 축하하는 기념 행사가 펼쳐졌습니다. 문화재청과 전남 구례군 화엄사는 수령 300년이 넘은 홍매화의 가치를 공유하고 보존 활용하는 데에 더욱 힘을 쓸 것을 다짐했습니다. 광주 BBS 진재훈 기자입니다. 국보 제67호 화엄사 각황전을 외워하며 서 있는 노고수. 조선 숙종 때 계파 선사가 정각을 중창하고 기념하기 위해 심은 홍매화로 화엄매로도 불립니다. 수령 300년을 훌쩍 넘긴 이 고매는 긴 세월 온갖 풍상을 이겨내며 민초들의 애환을 함께해 왔습니다. 사바의 고통을 꽃잎으로 날려보내며 중생의 고통을 새순으로 돋게 하는 희망의 꽃, 자비의 꽃, 홍매화여. 교구장 덕문 스님은 이번 홍매화의 천연기념물 지정을 계기로 화엄사가 국민은 물론 세계인들이 찾는 편안한 휴식처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천명했습니다. 홍매화는 긴 세월과 차가운 겨울바람을 이겨내고 봄 소식과 함께 우리 모두에게 희망과 찬탄의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올해는 국가유산 천연기념물로 지정되면서 온 국민과 함께 홍매화의 향기와 따뜻함을 더욱 깊게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화재청은 검붉은 꽃 색깔과 독특한 수영으로 학술적 가치가 있고 사찰의 대표 경관으로 경관적 가치가 높아 화엄사 홍매화를 지난달 천연기념물로 지정했습니다. 대한민국의 가장 유서 깊고 가장 국가유산을 많이 보유한 화엄사가 바로 또 하나의 천연기념물을 또 이렇게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장엄하고 아름다운 이 화엄사의 홍매화 정말 오늘 천연기념물로 확대 지정된 데 대해서 뜻깊게 생각하고 앞으로 우리 전국적인 명소, 세계적인 명소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화엄사에 지정된 이 천연기념물은 이번에 화엄매가 세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 지장암의 올본나무가 지정되어 있었고, 특히 또 두 번째는 길상암의 들매화가 있는데 이번에 우리 화엄매가 우리 국가유산으로 지정됐습니다. 정말 우리 구례군으로서는 아주 큰 의미 있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해마다 이맘때면 화엄사를 찾는 상춘객들. 혹독한 겨울을 이겨내고 가지마다 붉은 꽃망울을 터뜨린 절집의 매화에 매료됩니다. 화엄사는 꽃샘 추위 등 기온에 따라 변동이 있겠지만 현재 개화가 시작된 만큼 앞으로 일주일에서 열흘 뒤쯤이면 홍매화가 만개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인장하고 또 꽃이 아름답고 유명하기도 하고요. 역사의 흐름이 있듯이 우리 홍매들의 화엄매는 각황전의 중수 과정에서 기념 식수로 심었던 것이기 때문에 어느 매화보다 역사성이 더 뛰어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각황전을 또 호위하듯이 애호하듯이 또 우리 도량을 지켜주듯이 흥시 화엄사의 홍매화가 우리 화엄사를 소신장천 역할을 해왔다라는 것에 대해서 의미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천연기념물 지정으로 국내 명품 매화의 반열에 오른 화엄매. 이제 국가의 체계적인 보호를 받는 귀한 수목으로
더욱 국민들의 사랑을 받게 됐습니다. BBS 뉴스 진지훈입니다. 서울 도심의 대표적 군 포교 도량 해군 통해사가 청년 전법 전진기지로서의 새 도약을 다짐했습니다. 조계종 군종교구장 법원 스님은 법당 불사 등으로 도량 일신에 나선 통해사를 격려 방문해 군 포교의 새 기운을 불어넣어 주길 당부했습니다. 류기환 기자입니다. 우뚝 솟은 아파트 단지 사이에 자리한 군포교 중심 도량 해군 통해사. 1981년 해군본부 법당으로 처음 문을 연 뒤 불교와 첫 인연을 맺는 젊은 장병들에겐 신심을 일으키고 현역 간부들에겐 편안한 귀의처로 자리매김해왔습니다. 이와 함께 지역 주민들을 상대로 수행, 신행, 문화가 어우러진 포교 활동을 펼치며 지역 포교 거점 도량으로서의 위상을 굳건히 지켜왔습니다. 해군 통해사는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 군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군 포교의 중요성을 알리는 데 적지 않은 역할을 수행해왔습니다. 저희 통해사는 최초에 1981년도에 창건되었습니다. 그 후에 여러 역할을 하다가 작년 2023년 4월 25일 낙성식을 하면서 새롭게 거듭났습니다. 도심 포교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불교 교리 강좌를 비롯해서 또한 문화 강좌, 요가라든가 서예 이런 등등의 문화 강좌도 함께 열면서 배워가고 수행하고 포교하는 그런 도량으로. 해군 통해사는 지난해 청년 불자 양성을 위한 신축 법당 불사를 원만히 회양하며 도량의 면모를 일신했습니다. 신축 법당을 처음 방문한 군종교구장 법원 스님은 불사가 성공적으로 이뤄져 감개무량하다며 군포교의 상징적 도량으로 거듭났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통해사에서 모연된 귀한 삼보 정제는 어려운 예하 부대를 지원하는 데 쓰이고 있다며 통해사가 해군 불자 양성에 중추적 역할을 맡고 있다고 격려했습니다. 민간 불자들에게도 좋은 도심 포교 도량으로 그렇게 역할을 충실히 해내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지금 해군의 열악한 격오지 부대 또 그 장병들의 수계를 담당하고 있는 교육부대 이런 곳에 지원을 하고 있고 3월 초하루를 맞아 열린 특별초청법회에서 법석에 오른 법원 스님은 삶에는 여러 가지 목적이 존재하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행복하게 살기 위함에 있다고 설했습니다. 그러면서 부처님께서는 행복을 위해 소욕지족하라는 가르침을 남기셨다며 적은 것으로도 만족해야 진정한 행복에 이를 수 있다고 당부했습니다. 소욕지족이라고 4글자로 답을 내려놓으셨어요. 욕심을 좀 적게 하고 매사에 늘 만족할 줄 알면 누구든지 어느 곳에서도 행복해질 수 있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반대 방식을 선택한 거예요. 재화를 늘리는 방식을 선택을 한 거예요. 군포교와 지역포교가 함께 이루어지고 있는 군포교 중심 도량으로서 침체된 군포교에 새로운 기운을 불어넣고 있는 통해사. 군장병, 지역 주민들을 상대로 부처님 법을 널리 전하며 청년전법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BBS 뉴스 류기환입니다. 서울 성북구의 불교와 천주교, 기독교 등 3대 종교계가 지역의 청소년과 대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고 미래 인재 양성에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서울 성북구 길상사와 성북동 성당 덕수교회는 지난 9일 길상사 다란이 다원에서 제12회 사랑나눔 바자회 장학증서 전달식을 갖고 지역에 거주하는 중고등학생과 대학생 등 17명에게 각 200만 원씩 모두 3,400만 원의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제가 교회 가고 목사님이 우리 법당에 오시고 신부님이 우리 법당에 오신다면은 그야말로 이 성북구가 성북동에서 그야말로 종교벽을 뛰어넘는 진짜 대화합의 장이 되지 않을까 감히 제안을 드립니다. 길상사와 덕수교회, 성북동 성당 등 서울 성북구 지역 종교계는 지난 2008년 사랑나눔 장학회를 설립하고 매년 연합 바자회를 열어 바자회 수익금으로 지금까지 210여 명의 지역 청소년과 대학생들에게 4억여 원의 장학금을 지급해왔습니다. 안성 칠장사 주지 지강 스님이 안성불교 사업연합회 제14대 회장에 취임했습니다. 안성불교 사업연합회는 지난 8일 안성시 노인복지관 4층 강당에서 250명의 사부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이 취임식을 봉행했습니다. 가난이 없고 아픈 사람이 없는 세상을 발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수행하고 정진하는 또 나누고 소통하는
향기로운 세상이 되기를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취임식에는 청원사 주지 본각스님과 백년사 주지 태암스님, 연등사 주지 도심스님, 김보라 안성시장, 국민의힘 김학용 의원,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 등이 참석했습니다. 부처님 일대기를 그린 창작 뮤지컬 시다르타가 빛고울 광주 예술의 전당 무대에서 6번째 시즌 공연에 막을 올렸습니다. 한층 완성도 높은 무대와 배우들의 혼신을 다한 연기가 관객들 마음속에 깊은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김민수 기자입니다. 중생의 번뇌를 먹고 사는 마라 파피아스의 마지막 경고. 넌 이 마지막 기회를 놓치면 죽게 될 것이다. 하지만 시다르타는 죽음까지도 초월하며 깨달음을 얻은 자 붓다로 거듭납니다. 공연이 끝나고 이어진 배우들의 커튼콜. 모두가 하나로, 인연이라는 끈으로 연결돼 있다는 주제곡이 흘러나오고 관객들은 감동의 박수로 화답합니다. 한 인간이 깨달은 자 붓다가 되는 과정을 조명한 창작 뮤지컬 시다르타입니다. 더 화려한 무대, 더 멋진 배우들과 함께 6번째 시즌으로 돌아왔습니다. 방송 오디션 프로그램을 통해 가창력을 인정받은 가수 고정우가 시다르타를 연기했습니다. 제가 또 뮤지컬 첫 데뷔고 이렇게 첫 공연을 또 광주에서 하게 되었는데 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저희 뮤지컬 시다르타 또 불교 이제 석가모니 선생님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뮤지컬 주인공에 도전하는 가수를 위해 팬들은 커피차를 보내고 직접 공연장도 찾아 응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또 일반 관객들뿐만 아니라 지역 학생들, 군부대 장병들도 단체 관람하며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오늘 제가 사실 뮤지컬을 처음 보는데 친구들이랑 와서 더 재밌고 좀 신나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와! 광주에서 시즌 6 개막 공연을 마친 시다르타는 울산, 세종, 서울 등을 순회하고 하반기에는 첫 해외 공연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풍성해진 곡에 배우들의 명품 연기와 폭발적인 가창력이 어우러지면서 세계 무대 진출의 성공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무대였습니다. 오늘 주연 배우 고정우님의 연기가 너무 심금을 울리고 이런 모든 종교의 감정을 떠나서 참 인간애가 어떤 거구나 느끼게 해주는 그런 정말 감동 깊은 뮤지컬이었습니다. BBS 뉴스 김민수입니다. 영남대 불교 학생 동아리 정각회가 조계종 10교구 본사 은혜사에서 지난 8일과 9일 1박 2일간 템플스테이를 체험했습니다. 템플스테이에는 약 20명의 학생들이 참가해 힐링 명상과 새벽 예불, 운부함 걷기 명상 등을 진행했습니다. 마음의 향기를 이어지게 전해주는 넉넉하고 따뜻하고 아름답고 빛깔 좋고 정말 마음의 모양이 때문에 그런 좋은 모양을 가진 여러분들, 정각회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지난 1969년 창립돼 한때 대구 경북 지역 최대 불교 동아리 가운데 하나였던 영남대 불교학생회는 회원수 감소로 지난 2009년 문을 닫았다가 은혜사를 중심으로 한 상월결사 대학생 전법위원회의 지원으로 지난해 12월 재창립했습니다. 조계종 승려 기본교육기관인 중앙승가대학교가 지난 4일 자비관 대강당에서 2024년도 입학식을 열었습니다. 올해는 박사 9명과 석사 16명, 학부 신입생 15명, 학부 편입생 4명 등 모두 44명이 입학했으며 총장 월우 스님과 총동문회 수석부 회장 견효 스님 등이 참석해 입학생들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했습니다. 월우 스님은 환영사에서 신입생 여러분을 보니 중앙승가대의 밝은 미래가 더욱 뚜렷하게 느껴진다며 학업의 자율성을 강조했습니다. 월우 스님은 그러면서 수동적으로 주어진 것을 암기하고 답습하는 게 아니라 창의적이고 능동적으로 스스로 질문을 던지고 또 함께 답을 찾아가는 태도가 필요하다며 참다운 학문 탐구의 기쁨과 법열을 누리시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고행의 종교, 무소유와 불살생의 종교 자이나교의 수행 전통이 오늘날 한국 불교에 여러 가지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 불교가 놓치고 있거나 참고해야 할 부분들을 자이나교에서 찾아보는 기획보도 2번째 순서입니다. 전경윤 기자입니다. 지난 10세기 말 이슬람 세력이 인도에 침입하면서 당시 인도의 정치 문화를 이끌었던 자이나교와 불교는 사찰이 파괴되고 출가자들이 희생돼 세력이 크게 약화됐습니다.
당시의 인도 불교는 정체성을 지키지 못하고 힌두교에 흡수되면서 소멸의 길을 걸었지만 자이나교는 소멸 위기에서 벗어나 지금까지 수행 전통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자이나교가 이처럼 인도에서 명맥을 유지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소유권에 대한 엄격한 규정과 신도들의 확실한 역할 분담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자이나교 출가자들은 철저한 무소유 원칙 아래 모든 소유권을 내려놓은 반면 제가 신도들은 사원 관리와 운영을 맡아 출가자들이 오직 수행에만 몰두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사원에 있는 승려들은 다 죽이거나 쫓아냈지만 그 사원을 소유한 그 사원이 위치한 마을의 공동체는 남아 있습니다. 즉 제가 공동체가 소유자거든요. 즉 마을 사람들을 전부 학살하지 않는 한 소유자는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200년, 300년이 지나면 그 소유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재건하죠. 왜? 저 사원은 우리 거니까. 자이나교의 제가 신도들은 사원을 관리하지만 운영에 대한 중요한 사항은 출가자의 조언을 듣고 결정해 출가 수행자들에 대한 예우도 철저히 지키고 있습니다. 진리에 대한 배타적인 해석을 경계하고 상대주의, 다원주의를 인정해 다른 사상과 의견도 온전하게 존중하고 이해하려는 태도 역시 불교인들이 참고할 만한 대목으로 여겨집니다. 모두가 상대적인 진리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한계에 있는 인간이라는 걸 너도 나도 받아들이고 심지어는 불교도들끼리도 맨날 그 불거지는 배타적 진리에 대한 주장에 조심하자는 것이죠. 타자에 대해서도 이제 함부로 재단을 하거나 비판을 하거나 하기보다는 그 자체로 일단은 온전하게 존중을 하고 이해하려는 그런 성향이 강합니다. 현대사회에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많은 갈등과 폭력을 근본에서부터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사고방식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정말 배울 점이 많은 부분입니다. 자이나교의 살레카나, 즉 임종 수행은 단식과 같은 신체적 고행과 명상을 통해 영혼의 자유 상태인 죽음을 맞이하는 수행으로 현대인들의 존엄한 죽음, 웰다잉 문화에도 적지 않은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올바르게 자기 죽음을 준비하고 주체적으로 그 죽을 수 있는 그런 수행을 자이나교에서 우리가 이제 좀 본받아서 불교 전통에서 그리고 현대 사회에 그것을 좀 제시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선택한 그 형식에 따라서 내가 죽음을 맞는다는 이 가능성이 죽음을 대하는 인간의 주체성에 대해서 다른 모습을 보여줘요. 고행으로 죽자라는 게 아니고요. 그런 것을 구현하고 있는 그 예를 보고 우리가 고민을 좀 하자는 것이고, 자이나교의 수행 전통을 보면서 한국 불교도 개인의 복을 구하는 기복 위주에서 벗어나 정법을 추구하는 수행 중심의 종교로 바뀌어야 하고 이를 위해 선, 명상, 보급 등에 주력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출가자들을 복전이라고 부르는 그 전통은 불교에도 자이나에도 다 있습니다. 하지만 대웅전에 있는 그 신상에 가서 기도를 할 때 주고받는 관계를 생각하는 사람과 그 신상이 나타내는 어떤 그 성취를 했던 인물들에 대한 존경심을 표현하는 것과는 차이가 크죠. 한국 불교가 자이나교의 수행 문화를 참고 삼아 청정한 승가 공동체를 회복하고 부처님법을 철저히 지키는 지계의 실천으로 갈등과 혼란의 시대 불교 중흥의 새로운 발판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라는 지적입니다. BBS 뉴스 정경윤입니다. 서울 강북 지역의 천연고찰이자 국제포교도량 화계사가 새 봄을 맞아 지난 9일 불교대학과 대학원 경전반 입학식을 봉행하고 부처님 법을 만나기 위한 소중한 인연을 시작했습니다. 부처님 시봉하는 일은 제일 먼저 앞장서고 또 남을 대할 적에는 자비로서 대하고 이렇게 해서 본인 스스로 또 가족들 또 주변 사람들한테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러한 불자가 되기를 바라고 아마 그렇게 돼요. 화계사는 2년 4학기제 불교대학과 1년 과정인 불교대학원 경전반을 각각 운영하고 과정마다 박사 학위를 소유한 스님들이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만여 명이 넘는 졸업생을 배출한 화계불교대학은 지난해 조계종 포교원에서 인증한 가장 우수한 불교 교육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천태종 산하 NGO 단체 나누며 하나되기가 전북 지역 취약계층에 위문품을 전달하는 것으로 올해 초부터 진행된 따뜻한 겨울나기 행복나눔 행사를 마무리했습니다. 나누며 하나되기는 지난 7일 전북 남원시청과 전주시청에서 지역 취약계층 후원 물품 전달식을 갖고 두 지자체에 핸드워시와 발 세정 스프레이, 천연비누, 주방세제 등 생활용품과 마스크, 손소독제 등 방역 물품 등 각각 6천만 원과 5천만 원 상당의 후원 물품을 전달했습니다. 천태종 나눔의 하나되기는 이번 전달까지 올해 들어 모두 17차례에 걸쳐 40여 개 취약시설에 모두 6억 원 상당의 후원 물품을 전해 부처님 자비를 실천했습니다. 이상으로 3월 11일 월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